반갑습니다. 저는 임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 2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지금 졸업을 하고 학석사 연계로 석사 1학기 마치고 이제 곧 2학기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엘리베이터 스피치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스피치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꽤나 계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그 30초에서 한 90초 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본인이 이제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뭔가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간단하게 그리고 짧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상대의 수준에 따라서 뭔가 길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짧게 말을 했더라도 상대가 뭔가 다시 묻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상대의 머릿속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강력한 한 문장을 뭔가 박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주 필요한 순간은 뭐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볼 때 면접관 분들이 뭔가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떤 거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동기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얼마 전에 설이었는데 뭐 친인척 분들께서 요즘에 뭐 하냐, 아니면 뭐 저한테는 이제 석사 들어가서 뭐 어떤 연구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뭔가 잘 설명을 해내야 뭔가 누구누구가 똑똑하게 잘 살고 있구나 라는 뭔가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저도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동기들끼리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비전공자여도 제 주변 사람들이 요즘에 뭐 하냐고 물어봤을 때 뭔가 제가 뭘 한다고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걸 좀 찾아봤을 때 뭔가 엘리베이터 스피치라는 글이 나와서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제 스스로를 소개를 할 수 있는 간단한 뭔가 문구 같은 것도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전공자 분들이시니까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스피치가 사실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첫인상으로 많은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나 혹은 우리 그룹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더 이야기를 해볼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할 때는 뭔가 상대방이 나를 궁금해하고 뭔가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면접에서도 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면접관이나 혹은 나와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라는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인지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결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한 일을 핵심만 간단히 압축해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통 이제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본인만의 특별한 영역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본인이 하고 있는 걸 남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맥락을 깔아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험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면접관이 뭔가 본인이 말하고 싶어 하는, 날 표현하고 싶은 방향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소개를 하는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만들어 봤는데, 일단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다가 저는 졸업을 하고 현재는 석사 1학기가 끝난 상태고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에서 지금까지 뭔가 배워오는 것들과 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사실 너무 딥하고 제 동기들이 뭐 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하는 걸 그대로 설명하면 아무래도 이해하지 못할 확률이 조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주 받는 질문은 요즘에 석사 입학했던데 요즘 뭐 하냐? 아니면 연구 주제가 뭐냐? 이건 주로 이제 뭐 학회에서 뭔가 네트워킹 파티를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파트는 대학원생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연구실에 속해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께서는 연구 주제가 뭐냐라고 여쭤보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그게 어디에 쓰이냐고 여쭤보실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취업할 때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할 때 좀 어렵다고 느낀 부분은 뭔가 배경 지식에 있어서 격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매일 보는 단어고 뭔가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쉽다고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면 뭔가 그 사람에겐 거의 외계어처럼 들리겠죠. 이거를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데 뭔가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본인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전부 다 설명하려면 결국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맥락이 엄청 길어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어떤 연구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면 요즘 석사 가서 뭐해?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20분 동안 제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맥락이 길다는 게 꽤나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뭔가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뭔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맥락까지 설명을 해야 돼서 너무 깊이 설명을 해야 된다는 뭔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결론적으로 상대방은 그냥 열심히 사는구나, 뭐 어려운 거 하는구나, 그냥 이런 결론을 내리고 끝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엘리베이터 스피치나 뭐 제가 뭘 하는지 소개를 할 때는 일단 뭔가 정확하게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들었을 때 그냥 이런 걸 하는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뭔가 그 상대방이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관심을 보이고 질문을 한다면 조금 더 깊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 동네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인척처럼 아예 컴퓨터와 관련된 업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께 저를 설명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읽어보면 컴퓨터 공학과 석사로 AI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AI가 똑똑해졌지만 실제로 기기에서 돌리려면 좀 무겁고 느린 게 문제이다. 그래서 저는 AI가 좀 같은 계산을 반복하지 않게 만들어서 더 빠르고 가볍게 만드는 걸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율주행 같은 곳에서 좀 바로바로 판단을 해야 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뭔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전공자셔서 제가 전공자 버전으로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서 효율적으로 AI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AI가 이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도 저는 비전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비전 태스크를 동시에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큰 모델을 실제로 사용을 하려면 지연 시간이 커지고 또는 이제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좀 고성능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도메인에서는 좀 실시간성을 요구하는데
이런 현실이 좀 발목을 잡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중복된 연산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크게 낮아지지 않으면서도 뭔가 제한된 자원에서 더 빠르게 추론을 하도록 만드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도 준비를 조금 해봤는데 이거는 비슷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면접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본인이 지원한 회사나 뭔가 직무 키워드를 마지막에 넣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분들께 질문을 받는다거나 혹은 뭐 기업 면접도 실문자 면접도 있지만 임원 면접 같은 것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비유나 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엣지 디바이스라는 용어를 제가 전공자 버전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비전공자는 사실 엣지 디바이스가 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인터넷 연결 없이도 뭐 현장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작은 기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여러 AI 분야 중에서 비전 태스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전 태스크라는 거는 뭔가 이미지나 영상을 입력을 받아서 무엇이 보이는지 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결과를 내놓는 그런 태스크를 의미를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어떤 영역에 뭔가 어떤 물체가 있다 뭐 그런 걸 찾아내는 태스크고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단위로 해당 픽셀에 있는 게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 물체이다 라고 분류를 해내는 뭐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태스크들을 수행을 하는데 이제 로봇이나 자율주행 뭐 이런 도메인에서는 좀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태스크를 한 번에 수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카메라나 뭐 라이다 센서 등으로부터 얻은 이미지 데이터에서 주행이 가능한 영역을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차로부터 앞에 있는 물체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차선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그리고 앞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한 번에 인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 기존까지는 보통 하나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단일 모델을 실행을 해 왔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5가지의 태스크를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5개의 모델을 한 번에 실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메모리도 많이 들고 뭔가 중복된 연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기법이 꽤나 예전에 만들어졌는데 하나의 모델로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그런 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태스크별로 모델을 따로 돌리면 태스크의 개수만큼 지연 시간이 증가할 수 있는데 엣지 환경에서는 실시간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크게 다가오고요. 멀티태스크 러닝에서는 여러 태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표현을 만들어내고 이걸 학습하면 뭔가 데이터의 효율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태스크를 만약에 수행을 하는 동일한 모델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하면 각 태스크가 바라는 방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태스크 간의 목표가 충돌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를 멀티태스크 러닝에서는 네거티브 트랜스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NLP 분야에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왔었는데 이걸 이제 비전 태스크에도 적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이 등장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지를 쪼개서 여러 개의 영역으로 분할을 해서 패치라고 만들고요. 그리고 그 패치를 임베딩을 시킨 다음에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입력을 해서 그 이미지에 어떤 뭐 의미가 있나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아예 그 비전 트랜스포머와는 아예 다른 흐름이긴 하지만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는 MLP 같은 거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MLP의 단점은 뭔가 하나하나의 전문가라기보다는 뭔가 큰 전문가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MOE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입력에다가 같은 연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필요한 전문가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트랜스포머 인코더 안에는 MLP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 MLP를 MOE로 변경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태스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개발이 됐었고요. 저는 그 모델에서 뭔가 연산이 비효율적으로 수행이 된다라는 걸 발견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최신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문제라고 판단하는 아키텍처를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는 태스크별로 이제 기존에 있던 멀티태스크 러닝은 여러 태스크를 처리를 하는 공통된 하나의 모델이 있었다고 하면 최근 연구에서는 결국에 태스크별로 서로 다른 연산 경로를 가지게 돼서 태스크의 개수만큼 연산이 수행이 되고 그만큼 지연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문제점을 발견했고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발표 자료에는 담지 않았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할 때는 짧게 말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빠르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상대 수준에 맞춰서 단어를 번역을 해야 되고 전문 용어가 계속 나오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면접을 보신다거나 어쨌든 본인을 소개를 해야 될 일이 분명 있으실 텐데 아직 뭔가 딱히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글 같은 게 없다면 그냥 일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써보시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